사장 터키 젤리 해봐. 사장 터키 젤리. 터키 젤리. 여왕이 다시 물었다. 도대체 넌 뭐지? 턱수염을 싹 민 난쟁이냐? 에드먼드가 대답했다. 아니요, 여왕폐하. 턱수염 같은 건 난 적이 없어요. 저는 사내 아이예요. 사내 아이라. 그럼 네가 아담의 아들이란 말이냐? 에드먼드는 아무 말도 않고 잠자코 서 있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 질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여왕이 말했다. 네가 무엇이든 바보 천치라는 건 알겠다. 마지막으로 물을 테니 대답하거라. 안 그러면 경칠 줄 알아라. 너는 인간이냐? 네, 여왕폐하. 어떻게 내 왕국으로 들어왔지? 저 여왕폐하, 옷장으로 들어왔어요. 옷장? 그게 무슨 소리냐? 그, 그냥 문을 열었더니 여기 와 있었어요, 여왕폐하. 여왕은 에드먼드한테라기보다 자기한테 중얼거렸다. 아하, 문이라. 인간 세계에서 들어오는 문. 그래, 그런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긴 해. 어쩌면 그게 모든 걸 파괴시켜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한 놈뿐이잖아. 그 정도야 쉽게 처리할 수 있지. 여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글거리는 눈으로 에드먼드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면서 마법의 지팡이를 쳐들었다. 에드먼드는 여왕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겠구나 싶었지만 옴싹달싹도 할 수 없었다. 이젠 죽었구나 싶어 단련하려는 순간 여왕은 마음을 바꾼 듯했다. 갑자기 여왕의 말투가 싹 바뀌었다. 가엾은 녀석, 몹시 추워 보이는구나. 얼른 내 옆에 앉으렴. 내 망토를 걸쳐줄 테니 서로 얘기나 좀 나누자꾸나. 에드먼드는 이렇듯 돌변한 태도가 석연치 않았지만 감히 싫다고 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썰매로 다가가 여왕의 발치에 앉았다. 여왕은 자기 모피망토로 에드먼드의 몸을 감싸주었다. 뭐 따뜻한 것 좀 마시겠니? 어때? 에드먼드는 너무나 추워서 이를 딱딱 맞부딪히며 말했다. 네, 주세요, 여왕폐하. 여왕은 짐꾸러미에서 구리로 만든 듯한 작은 병을 꺼냈다. 그러고는 팔을 뻗어 썰매가 지나가는 눈길 위에 병 속에 든 것을 한 방울 떨어뜨렸다. 에드먼드는 그 물방울이 공중에서 한순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물방울이 눈에 닿는 순간 슉슉 소리가 나더니 난데없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보석 컵이 나타났다. 난쟁이는 얼른 컵을 집어서 에드먼드에게 건네주며 저를 꾸벅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별로 좋은 미소는 아니었다. 뜨거운 음료를 마시자 에드먼드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아주 달콤하고 거품이 있는 크림이 듬뿍 든 것으로 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새로운 맛이었다. 에드먼드는 금세 발끝까지 몸이 따뜻해졌다. 여왕이 곧 말을 꺼냈다. 예, 아담의 아들아. 먹을 것도 없이 마시기만 하면 재미없지? 뭐가 제일 먹고 싶으냐? 터키 젤리요, 여왕폐하. 여왕은 병에 든 것을 또 한 방울 눈 위에 떨어뜨렸다. 곧 초록색 비단 리본으로 묶인 동그란 상자가 나타났다. 상자를 열어보니 몇 킬로그램은 너끈이 나갈 것 같은 최고급 터키 젤리가 들어있었다. 젤리는 아주 달콤했고 한가운데까지 말랑말랑했다. 이렇게 맛있는 젤리는 난생 처음이었다. 이제 몸이 완전히 녹은 에드먼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에드먼드가 맛있게 먹는 동안 여왕은 계속 질문을 해댔다. 처음엔 에드먼드도 입안에 먹을 것을 잔뜩 넣은 채 말하는 건 버릇없는 짓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런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터키 젤리를 뱃속에 집어넣기에 바빴다.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더 먹고 싶어졌다. 그래서 여왕이 왜 그렇게 꼬치꼬치 캐묻는지는 의심해보지도 않았다. 여왕은 에드먼드에게서 남자 형제가 하나, 여자 형제가 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게다가 여동생은 벌써 나니아에 와서 파우누스를 만나고 돌아간 적이 있으며 에드먼드 자신과 형 두 누이를 빼면 나니아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다는 얘기까지 속속들이 들었다. 여왕은 특히 그 아이들이 4명이라는 사실에 관심이 쏠리는지
자꾸만 그 얘기로 돌아갔다. 모두 네 명이 확실해? 아담의 아들 둘과 이브의 딸 둘. 더 많지도 적지도 않단 말이지? 에드먼드는 터키 젤리를 입안에 잔뜩 쑤셔놓고 우물거렸다. 네, 아까 말했잖아요. 여왕은 에드먼드가 여왕 폐하라고 부르는 것을 깜빡했는데도 이제 그런 것에는 신경도 쓰지 않는 듯했다. 드디어 터키 젤리가 바닥이 났다. 에드먼드는 빈 상자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여왕이 더 먹고 싶냐고 물어주기를 바랐다. 여왕은 틀림없이 그런 에드먼드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 있었을 것이다. 에드먼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만 여왕이 준 젤리는 누구든지 한번 맛을 보면 자꾸만 더 먹고 싶어지는 마법의 터키 젤리였다. 심지어 그냥 내버려 두면 배가 터져 죽을 때까지 계속 먹어댄다는 사실을 여왕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왕은 에드먼드에게 더 먹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아담의 아들아, 너의 형과 누이들을 몹시 보고 싶구나. 네가 가서 형제들을 데려오겠니? 에드먼드는 여전히 빈 상자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그러죠 뭐. 형제들을 데리고 다시 오면 터키 젤리를 더 많이 주마. 지금은 더 이상 줄 수가 없단다. 마법이란 딱 한 번밖에 부릴 수가 없거든. 내 집에서라면 다르지만. 지금은 그 집에 못 가나요? 에드먼드는 처음 썰매를 탔을 때 여왕이 자기를 돌아올 수 없는 낯선 곳으로 데려갈까 걱정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두려움도 죄다 잊고 있었다. 여왕이 말했다. 우리 집은 무척 아름답단다. 너도 반드시 좋아할 거야. 방마다 터키 젤리로 가득하지. 게다가 우리 집에는 아이들이 없어. 난 왕자로 키울 만한 훌륭한 사내아이가 있었으면 했어.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나냐의 왕이 될 사내아이 말이야. 왕자가 되면 근관을 쓰고 하루 종일 터키 젤리를 먹을 수 있지. 너만큼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는 처음이란다. 언제든 형제들을 데리고 찾아오면 널 왕자로 삼고 싶구나. 지금은 안 되나요? 에드먼드는 얼굴이 새빨개지고 입과 손가락이 끈적끈적해진 상태였다. 여왕이 뭐라든 간에 지금 에드먼드의 꼴은 똑똑하거나 잘생긴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왕이 말했다. 지금 널 데리고 가면 네 형제들을 못 볼 것 아니냐. 나는 아름다운 네 형제들을 꼭 보고 싶구나. 나는 왕자가 될 거야. 나중에는 왕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단다. 네 밑으로 신하와 귀족들도 있어야 하잖니? 네 형과 누이들을 공작으로 만들어주마. 그 애들은 별 볼일 없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얼마든지 데려올 수 있잖아요. 아, 하지만 일단 우리 집에 들어가면 너는 형제들을 까맣게 잊어버릴 거야. 너무 즐거워서 형제들을 데리러 가는 길이 귀찮아질 거라고. 그러니 안 돼. 지금 당장 돌아가서 나중에 형제들과 함께 오너라. 알겠지? 그 애들 없이는 올 필요도 없어. 에드먼드가 간청하는 투로 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모르는걸요. 그건 문제없어. 저기 등불이 보이지? 여왕은 마법의 지팡이로 한 곳을 가리켰다. 에드먼드는 돌아서서 루시가 파우누스를 만났던 바로 그 가로등을 바라보았다. 곧장 가거라. 저 너머에 인간 세계로 통하는 길이 있단다. 자, 이제 다른 길을 보렴. 여왕이 이번엔 반대편을 가리켰다. 나무들 너머로 솟아있는 작은 언덕 두 개가 보이느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집은 저 두 언덕 사이에 있단다. 다음에 올 때에는 가로등을 찾은 다음 저 두 언덕을 찾거라. 그리고 우리 집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숲을 걸으면 돼. 명심해라. 형제들을 꼭 데려와야 한다. 너 혼자 오면 안 돼. 최선을 다할게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내 말을 할 필요는 없어.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면 더 재밌을 거야. 안 그래? 다들 깜짝 놀라게 해주자꾸나. 그냥 형제들을 데리고 두 언덕으로 오는 거야. 너같이 똑똑한 아이라면 둘러댈 말쯤은 쉽게 생각해낼 수 있겠지? 우리 집까지 오면 그냥 여기 누가 사는지 보자라든가 뭐 그런 말을 하면 될 거야. 그래, 그게 제일 좋겠구나. 네 여동생이 파우누스를 만났다니까
어쩌면 나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들었을지도 몰라. 잔뜩 컵을 집어먹고 나한테 오지 못하게 하는 불쾌한 얘기 말이야. 파우누스들은 아무 말이나 마구 지켜로대거든. 자, 그럼 에드먼드가 불쑥 말을 잘랐다. 부탁이에요. 집에 가는 길에 토끼 젤리 하나만 더 먹을 수 없을까요? 여왕은 깔깔거리며 말했다. 안 돼, 안 돼. 다음에 만나면 줄게. 여왕은 난쟁이에게 어서 가자고 손짓했다. 쏜살같이 달려가는 썰매 위에서 여왕은 줄곧 에드먼드에게 손을 흔들며 외쳤다. 다음에 주마. 잊지 마. 빨리 데려와야 한다. 에드먼드는 썰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러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쪽 숲에서 루시가 나타나 이쪽으로 오고 있었다. 루시가 소리쳤다. 엄마, 에드먼드 오빠. 오빠도 왔구나. 정말 놀라운 것이지, 지금. 그래, 네가 옳았어. 그게 마법의 옷장이라는 것도 알았어. 사과할게. 그런데 도대체 지금까지 어디 있었던 거야? 사방으로 널 찾았단 말이야. 루시는 너무나 기쁘고 들뜬 나머지 에드먼드의 말투가 퉁명스러워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이상해진 걸 눈치채지 못했다. 오빠가 올 줄 알았으면 기다렸을 텐데. 바우누스인 톰누스 씨랑 같이 점심 먹었어. 톰누스 씨는 아주 잘 지냈대. 하얀 마녀가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야. 아직까지 마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대. 어쩌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 같다고 했어. 하얀 마녀? 하얀 마녀가 누구야? 아주 끔찍한 사람이야. 여왕 자격이 전혀 없는데도 스스로 나니아의 여왕이라고 부른대. 모든 파우누스와 나무의 요정, 드리아스들, 물의 요정, 나이아스들, 난쟁이들, 동물들, 착한 이들은 너나 없이 그 여자를 몹시 싫어한대. 마녀는 사람들을 돌로 변하게 하고 온갖 무시무시한 짓을 할 수 있대. 그리고 마법을 써서 나니아의 겨울만 계속되게 했다나 봐. 크리스마스도 없는 겨울 말이야. 마녀는 술록이 끄는 썰매를 타고 마법 지팡이에 금관을 쓰고서 주위를 돌아다닌다지. 에드먼드는 단 것을 너무 먹어서 아까부터 속이 거북했는데 거기다 자기와 친구가 된 여왕이 위험한 마녀라는 소리를 들으니 더욱 속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에드먼드의 머릿속에는 터키 젤리를 더 먹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에드먼드는 슬쩍 물어보았다. 하얀 마녀에 대해 누가 그따위 소리를 했어? 파우누스가. 에드먼드는 파우누스에 대해 루시보다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파우누스들이 하는 말을 다 믿어선 안 돼. 누가 그래? 누구나 알아.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라고. 아무튼 여기 눈 속에 서 있는 건 궁상 맞은 짓이야. 어서 집으로 가자. 응, 참, 에드먼드 오빠. 오빠도 여기 와서 기뻐. 우리들이 왔다 갔으니 다들 나니아가 있다는 걸 믿을 거야. 아이, 신난다. 하지만 에드먼드는 루시만큼 신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른 형제들 앞에서 루시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모두들 파우누스와 동물들 편에 설 게 확실했다. 그러나 에드먼드는 이미 마녀한테 반 이상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다. 에드먼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또 형제들이 나니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비밀을 지켜야 할지 막막했다. 한참이나 걸어갔을 때였다. 갑자기 나뭇가지 대신 모피코트의 감촉이 느껴지더니 둘은 어느새 옷장 밖으로 나와 빈 방에 서 있었다. 루시가 말했다. 오빠, 얼굴빛이 엉망이야.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 하지만 에드먼드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 배가 몹시 아팠다. 루시가 말했다. 오빠, 어서 언니랑 큰오빠를 찾자. 할 얘기가 많잖아. 우리가 다 같이 가면 굉장한 모험을 할 거야.